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아내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욕실 안에선 일정한 물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며 식탁 위에 흩어진 신문과 리모컨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따로 할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날따라 손끝이 유난히 분주했고, 괜히 라디오를 켜놓고 음악 소리를 조금 더 키워두었어요. 창밖엔 구름이 퍼져 있었고 햇살은 거실 유리창을 조용히 타고 들어와 가만히 바닥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현관이 소리 없이 열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였습니다. 문 안 잠겨 있길래 그냥 열었어요. 그녀는 익숙한 듯 웃으며 신발을 벗었고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서 있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오랜만이죠. 혹시 커피 마시고 갈래요? 조금만 앉아도 돼요? 아내분은? 씻고 있어요. 오래 걸려요. 원래.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반대편에 앉았고 저는 그녀 앞에 조심스레 머그잔을 내려놓았어요. 마치 서로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움직임 하나 말투 하나에 쓸데없는 감정은 섞이지 않았고 그 담백함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여긴 예전이랑 똑같네요. 그땐 참 많이들 모였었는데. 그러게요. 요즘엔 다들 바쁘고 우리도 뭐 조용히 살아요. 조용해 보여요. 너무 조용해서 나까지 조용해지네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고 저는 가만히 컵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따뜻한 커피가 손끝을 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몸 안쪽은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욕실 안에서 여전히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우리 둘 사이에 흐르던 공기마저 그 물에 씻겨 나가는 것처럼 조용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 방문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날의 모든 걸 결정하게 되었지요. 그녀는 아내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이름은 예전부터 자주 들었지만 실제로 마주친 건 손에 꼽힐 만큼 드물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짧고 가벼운 인사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저는 놀라기보다 익숙한 사람을 맞이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반사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물병을 꺼내 테이블에 올리는 동안 그녀는 웃으며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두었고 익숙한 듯 천천히 앉았어요.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커피 한 잔 괜찮죠?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미 두 손은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포개져 있었어요. 당연하죠. 아내가 씻고 있어서 좀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그 말 이상하게 들리네요. 그런가요? 이상하진 않은데 진심이라서 저는 그녀의 말에 억지로라도 웃으려 애썼고 그녀는 제 눈치를 보지 않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내의 샤워 소리는 여전히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 소리가 우리 사이의 공기를 애써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시선을 낮춘 채 컵에 입을 댄 손을 잠시 멈추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예전엔 여길 자주 왔었죠. 그땐 뭐든 편했는데 그땐 지금과는 많이 달랐겠네요. 네, 지금은 더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그녀의 말엔 그 어떤 의도도 없었지만 묘하게 문장이 남긴 여운이 컸고 저는 대답 없이 컵을 입에 대었습니다. 입을 통해 들어온 커피는 생각보다 쓴맛이 강했고 이상하게도 그 쓴맛이 싫지 않았어요. 그녀의 미소도 그날의 공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모든 게 이미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을 조용히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방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냉장고를 열며 괜히 바쁜 척 손을 움직였지만 제 의식은 온통 거울 속에 스치듯 보이는 그녀의 움직임에 집중돼 있었어요. 무릎까지 내려온 원피스 자락이 천천히 흔들렸고 그녀는 주전자 옆을 손끝으로 문지르며 익숙한 듯 그 자리에 섰어요. 숨소리도 크지 않았고 말투도 평소처럼 맞았는데도 공간은 이상하리만큼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긴 진짜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자 저는 대답 대신 냉장고,
문을 닫으며 물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익숙했었나? 응. 내가 생각보다 많이 왔었잖아요. 그땐 그냥 친구였잖아요. 지금은요? 지금도 친구겠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요? 그녀의 말에 뺨이 조금 뜨거워졌고 저는 컵에 물을 따르며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손끝에 맺힌 물방울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거울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담담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익숙한 향이 떠돌았고 그건 과거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기억이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라도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아내가 곧 나와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하죠. 그냥 그날도 이런 공기였다는 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렸고 저는 문득 창문 너머로 스치는 햇살을 따라가며 시선을 돌렸어요. 오늘의 공기는 맑았고 집안은 조용했지만 우리 사이엔 숨기지 못한 진동 같은 게 맴돌고 있었어요. 손에 쥔 컵은 식어가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거울 속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던 그 아침, 그 평범한 공기 속에서 저는 감정을 감추는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전히 그 향 쓰시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저는 대답을 꺼내려다 말고 그대로 머그잔을 들었고 욕실 안에서는 여전히 샤워기의 물소리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말에 이어질 수 있는 문장은 많았지만 그 어떤 것도 적당하지 않았고 순간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은 책장처럼 어수선해졌어요. 그녀는 한 손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쓸더니 고개를 돌려 제 손끝을 바라봤어요. 그때도 그 향이었어요. 향수요? 아니요, 샴푸요. 여전히 아내와 함께 쓰시나 봐요. 바꾸려고 했는데 그냥 익숙해서요. 그런 게 있죠. 익숙하다는 건 무서운 거니까요. 그녀의 말엔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았지만 말끝의 무게는 분명했어요. 저는 그 무게를 무시하려 했지만 손끝에서 올라오는 감각은 그 말을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는 제 손을 그녀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시선을 외면한 채 창밖을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향 별로였나요? 아니요. 그냥 기억이 나서요. 어떤 기억이요? 그날. 아무 일 없었던 날인데 왠지 모르게 오래 남아 있었던 날. 그녀는 잔을 비우지도 않은 채 다시 손을 포개었고 저는 냉장고 앞에 섰던 자리로 조용히 물러났어요. 괜히 문을 열어보고 물병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지만 머릿속은 방금 전 그녀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가득 찼어요. 대화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너무 많은 게 지나갔고 저는 그저 고요 속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주전자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누군가의 향보다 어떤 감정이 더 오래 남을 수도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여전히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의 정적은 주방을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감쌌어요. 그녀는 작은 식탁 의자에 앉아 다리를 조심스레 꼬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잠시 시선을 식탁 가장자리에 두었어요. 저는 마치 우연인 척 그녀가 앉은 방향을 등진 채 컵을 들었지만 거울이나 유리창, 스테인리스 포트의 반사 같은 것들이 그녀의 시선을 자꾸 제게 전달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고 저는 반응이 늦은 채로 커피를 마시는 척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 지금 할 말인가요? 친구가 곧 나오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말을 해요. 이런 방식은 곤란해요. 곤란한데 피하진 않네요. 눈 안 피하잖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제 눈은 반사적으로 그녀를 향했고 그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듯 부드럽게 웃었어요. 미소는 짧았지만 시선은 길었고 저는 침 삼키는 소리를 숨기기 위해 컵을 다시 들었어요. 물기는 다 마른 잔이었지만 입을 가져다 대는 그 동작 하나로 시간을 늦춰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상체를 살짝 기울이며 식탁 너머로 제 손끝을 바라보았고 저는 그 움직임에 도망치듯 시선을 창문 밖으로 보냈어요. 이 집 예전보다 더 조용하네요. 아내랑 잘 지내세요? 네.
그런 편이에요. 그런 편. 좋은 말인데 슬픈 말이에요. 그쪽은 어때요? 혼자예요? 혼자면 어때서요? 지금은 둘인데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희 숨은 길어졌고 그 길어진 숨결이 식탁 위를 가볍게 흔드는 것 같았어요. 아주 작은 원형 테이블,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이 흐르는 공간이었어요. 욕실 안물 소리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보다 그녀의 숨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않았고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깊어지려던 순간 그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아주 작게 웃으며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을 식탁 아래로 내렸고 그녀는 테이블 모서리에 한 손을 얹은 채 천천히 몸을 숙였어요. 잠깐이면 돼요.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그러지 마요. 이건 선 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서로 안 보이게 지워놨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제 뺨 가까이로 얼굴을 가져왔고 저는 눈을 피하지 못한 채 그 숨결을 느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욕실 안에선 여전히 샤워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대어 오자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정말 살짝만 몸을 기울였을 뿐인데도 숨결은 바로 귓가를 타고 흘렀고 숨소리는 숨기지 않은 감정처럼 부드럽게 귓불 아래에 내려앉았어요. 제 시선은 그녀의 눈이 아닌 창밖 어딘가에 고정돼 있었지만 생각은 이미 한참 전 어두웠던 밤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던 그날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날 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신 표정이 선명해서요. 지금이랑 닮았거든요. 닮았다는 건 나쁜 거겠죠. 아니요. 조심스러웠고 망설였고 그래서 더 좋았어요. 지금은 조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당신이 정해요. 전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입김은 뜨거웠으며 그 온도는 차가운 봄바람 사이로 스며들어 있던 저의 방심을 단숨에 녹였어요. 눈을 감았다 떴는데도 온몸은 딱딱하게 굳은 채 말 한마디 내뱉지 못했고 그녀는 더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거리는 아주 교묘하게 무너지기 직전의 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머무는 그 각도, 그 숨결, 그 온도는 제가 기억 속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던 감각과 정확히 일치했고 저는 그 순간을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당신이 나 안 보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린 더 엉망이 됐겠죠. 그럼 지금은요? 이미 엉망이에요. 지금은 아직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고 저는 그녀의 뺨을 향해 시선을 옮겼어요. 거기엔 화장도 감정도 덧칠되지 않은 얼굴이 있었고 그 얼굴은 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어느새 팔에 닿는 체온이 묘하게 일렁였고 제 손끝은 식탁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욕실 문이 열릴 기미는 없었고 저는 그 순간이 언제까지든 이어졌으면 하는 이기적인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끝을 스치자 그 순간 온몸이 전류처럼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접촉이었고 정말 우연을 가장한 다음이었는데도 그 떨림은 단숨에 손목을 타고 어깨를 휘감았고 심장 아래로 묵직한 울림을 남겼어요. 저는 그 손끝을 뿌리칠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촉을 놓치기 싫은 듯 손을 뒤로 당기지도 않았고 그녀는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 사이로 제 손등을 살며시 덮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을 리 없잖아요. 그럼 왜 가만히 계세요? 왜 가만히 있냐고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 말 기다렸어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천천히 엄지로 손등을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목덜미를 스치는 감각보다도 더 예민하게 피부 아래로 체온이 번지고 있었고 저는 식탁 아래로 떨어진 숨을 되찾기 위해 등을 젖히려다 멈췄어요. 마치 움직이면 지금의 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당신 그날 밤 왜 나 그냥 돌려보냈어요?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냐는 말이에요.
지금은 더 틀렸죠. 아내가 바로 안에 있어요. 근데도 피하지 않네요. 그래서 나도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의자 쪽으로 몸을 옮겼고 그 움직임이 조심스럽긴 했지만 전혀 망설임은 없었어요. 저는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손끝은 이미 그녀의 무릎 옆에 닿아 있었고 두 번째로 마주한 입김은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에서 맴돌았어요. 그만해요. 진심으로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 감정에 이름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놓지만 말아요. 그런 식이면 나 무너져요. 그럼 무너져요. 같이 무너질게요. 그녀가 의자에 무릎을 올리고 제 옆에 반쯤 걸터앉은 몸을 붙였고 저는 그걸 밀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멈춰 있던 숨을 다시 들이쉬는 척하면서 그녀가 제 뺨에 가져다 댄 손끝을 느끼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지만 이 조용한 식탁 위에서는 그저 하찮은 소음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저는 더 이상 생각을 붙들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닿기 전에 그 짧은 순간 마음은 이미 선을 넘어 있었고 욕실 안에서 흘러나오던 물소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 경고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입술이 제 뺨에 닿았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주 천천히 아내가 욕실 안에서 물기를 닦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올로 피부를 문지르는 소리, 욕실 바닥을 맨발로 디디는 소리, 그 평범한 일상음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와 그녀는 무릎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방금 전까지 숨을 나누었고 지금은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마치 수십 년을 알던 사이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무릎 위에 얹혔던 손을 조용히 내려 무릎 위로 가져갔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대며 멈춰 있던 커피잔을 다시 들었어요. 나 이상하죠? 지금 말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타이밍이요? 욕실 안에 제 아내가 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린 이미 그녀는 그 말을 끝맺지 않았고 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거실의 공기가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 하나까지 커지는 듯했어요.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방금 전의 체온이 너무 또렷했고 손끝의 기억은 의외로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거울을 보고 있었는지 한동안 나오지 않았고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시간을 버티고 있었어요. 우리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아마 오늘 아침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좋았어요. 진심이에요. 그 말 하지 마요. 왜요? 좋았다는 말 제일 나쁜 말이에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궜고 손끝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따라 무언가를 긁어내듯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제 쪽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왔지만 이번엔 손도 시선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주방 입구에 서서 욕실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제 쪽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웃음에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고 저는 마치 들켜버린 사람처럼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당신도 나처럼 후회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겠죠. 그럼 나중에 또 올게요. 그땐 더 조용한 날로. 이만 가볼게요. 그 짧은 한마디가 이토록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담백한 표정, 익숙한 웃음, 문고리를 잡는 손의 매끄러움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더 낯설었어요. 나는 따라가지도 붙잡지도 않았고 다만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끝이 저릿할 뿐이었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네. 다시 보진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그 순간이 마치 영영 사라질 마지막 장면처럼 느껴졌고 문 너머의 공기마저 낯설게 식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로 나는 혼잣말을 삼켰어요. 그렇게 가는 거구나. 소파에 앉자마자 무릎 위에 손을 올렸고 뺨에 스친 숨결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무너졌던 자리, 입술이 닿았던 찰나의 온기, 모두가 말끔하게 치워졌지만 마음 안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향이 남아있지도 않았고 컵엔 립스틱 자국 하나 없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 같았으니까요. 커피 다 마셨어. 응. 이제 막. 아내의 물기 머금은 얼굴을 보며 나는 웃었지만 내 웃음은 입꼬리만 움직이는 공허한 표정에 불과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멍했어. 커피 때문인가 봐. 나는 그렇게 얼버무렸고 아내는 수건으로 머리를 태워주며 방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떠났고 아내는 몰랐으며 나만 홀로 이 집안의 공기를 죄다 들이마시며 견디고 있었어요. 나는 죄를 지었고 아무도 몰랐지만 나만 알고 있었고 그게 가장 무거운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이 들었고 나는 조용히 주방불만 켠 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과 대비되는 부엌의 불빛은 묘하게 나를 드러내면서도 감췄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괜히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알림은 모두 꺼둔 상태였는데 새벽 1시 43분 화면을 켰을 때 그녀의 메시지가 떠 있더군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모티콘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그냥 그 말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다는 걸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을 들이켜면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고 그제야 내 손이 작게 떨리고 있음을 알아챘어요. 좋았어요. 그 말 한 줄이 이렇게 깊게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뭐가 좋았다는 거야. 혼잣말이었지만 입 밖으로 새어나온 내 목소리가 너무 낯설었어요. 고작 저 세 마디가 이 고요한 밤의 공기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 줄 몰랐거든요. 나는 메시지를 지우려다 말고 그대로 두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다시 읽고 싶었어요. 기억에 남을 만큼 좋았단 거겠지. 아니면 그냥 인사처럼 던진 말일까.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녀가 내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순간에 취했을 뿐인지. 그런데 묘하게 나도 그 순간이 좋았던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웠고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더군요. 그녀의 눈빛 숨결, 손끝의 떨림, 아내의 물소리 위로 겹쳐졌던 그 기이한 감정들. 그 모든 게 내 안에서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녀갔지만 대신 이렇게 말해줬어요. 좋았어요라고. 내게 그 말이 너무 선명해서 그 어떤 기억보다 깊게 남아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문득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녀는 이런 문자를 나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보내는 사람이었을까? 혹시 그저 가볍게 흘려보낸 말이라면 나는 뭘 그렇게 흔들린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은 그 순간이 아니라 어쩌면 이 메시지를 기다리게 된 때부터였는지도 몰라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어둠에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가고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말은 밤새도록 내 안에 머물렀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조용히 국을 데웠고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놓은 뒤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어제 먹다 남은 나물 반찬과 구운 두부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씹고 있었으며 저는 그 모습이 낯설어 애써 눈을 피한 채 물컵을 쥐고 있던 손에 자꾸만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밥을 떠올리기도 전에 국그릇 속 수증기 너머로 아내의 얼굴을 힐끗 마주치게 되었고 눈빛을 맞닿기 무섭게 시선을 피하면서 괜히 젓가락으로 반찬을 건드렸지만 씹는 것조차 힘겨운 목 안이 점점 메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고 그 침묵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저는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자꾸만 식탁 아래로 고개를 떨궜어요. 회의가 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억지로 감정을 눌러놓은 듯한 납작한 어조가 묘하게 귓가를 건드렸고 저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대답을 꾸며내듯 입을 열었어요. 응, 맞아요. 오전에 본부장한테 호출이 있었는데 그게 또 보고서 수정 이야기로 이어져서 결국 팀장이 남으라고 해서 늦게 나왔어요.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엔 나름대로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말을 끝내자마자 스스로도
얼마나 엉성한 변명인지 자각하게 되었고,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밥을 씹기 시작했을 땐 무언가 이미 멀어진 거리감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늦게 귀가한 이유를 캐묻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은 채 조용히 수저만 움직이던 그녀의 손끝은 마치 대답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 같았고, 저는 그 무심함이 오히려 무서워 잠시 숨을 멈추게 되었어요. 요즘 당신 좀 달라요.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확신은 단호했고, 저는 무언가를 들킨 사람처럼 몸을 움찔했으며 젓가락을 쥔 손이 식탁에 내려앉은 순간 아주 미세한 소리를 냈어요. 피부로 전해지는 긴장감이 식탁을 넘어 방 안 공기 전체를 조이는 듯했고, 저는 그 말을 부정하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고개만 숙였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많고 내가 좀 예민한 거야. 억지로 꺼낸 그 말은 금방 부서질 것처럼 가볍게 흩어졌고, 아내는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국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고, 그런 태도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밥은 좀 먹어요.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지 말고. 그녀는 마치 제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했고, 저는 입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뻣뻣해진 혀를 어색하게 움직이며 눈길을 피했어요. 휴대폰 속 그녀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떠올랐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라는 단 한 줄이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며 아내와 마주한 이 순간을 더욱 숨막히게 만들고 있었어요. 지우지 못한 그 메시지를 아직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바뀌어 식은땀으로 번졌고, 아무 말 없이 국을 마시는 아내의 손등이 왠지 모르게 서늘하고 멀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묻지 않았고 저는 말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무언의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으며, 그날 저녁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지만 같은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던 저녁, 현관 너머로 들려온 초인종 소리에 저는 괜스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걸어갔고,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 사이로 흐릿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으며, 그 실루엣이 점점 명확해질수록 제 숨은 이상하게 가빠졌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는 순간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저는 문을 열며 속으로 제발 아니기를 바랐지만 결국 그 바람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칼을 한쪽으로 넘기며 조용히 웃지도 않은 채 눈을 마주쳤고, 우산을 접으며 아주 짧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금방 갈게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며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익숙한 집 안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훔치러 온 사람처럼 발을 들였어요. 마루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고, 저는 뒤따라 걸어 들어온 그녀의 그림자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갈 때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숨을 삼켰어요. 방 안에서는 아내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휴대폰 너머로 친구와 나누는 가벼운 대화가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그 모든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가 앉지도 서지도 않은 채 한참을 거실 한복판에 멈춰 서 있는 걸 지켜봤고, 그저 바닥을 내려다보는 눈길에서 이상하게 쓸쓸한 기운이 묻어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나 혼자 감당하는 데까지 말이에요. 그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곧 다시 식탁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의 말은 질문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애원에 가까운 감정이 숨어 있었고, 저는 어떤 대답도 쉽게 꺼낼 수 없어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어요. 문자를 보내려다가 다시 돌렸죠. 그럼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녀는 스스로 웃는 듯 말했지만 눈빛엔 전혀 웃음이 없었고,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왜 하필 오늘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신발장 옆에 놓인 우산을 다시 바라보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고, 고개를 살짝 떨군 채 말없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냥요. 비 오는 날엔 괜히 모든 게 더 약해지잖아요. 누구라도 좀 기대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 말을 천천히 꺼내며 저를 바라보지 않았고,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뭐라 덧붙이지 못했어요. 그 말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심정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되는지 저는 그게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돌아가면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잠시 멈춰 섰고 대답 없이 문고리를 잡은 채 잠깐 눈을 감았으며 빗소리만이 집안을 채운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채 어중간한 감정만 남겨두었습니다. 창밖에서 흘러드는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 한쪽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그녀는 아무 소리도 없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발소리는 카펫에 부딪혀 흐릿하게 흩어졌고, 저는 숨소리조차 최대한 줄이며 그 모든 기척을 듣고만 있었으며, 동시에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 자신에게 내릴 수 있는 변명도 핑계도 없었고, 조용히 다가와 선 채 저를 보던 그녀는 입꼬리를 아주 작게 올린 채 그때처럼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예전 생각나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그 말이 공기를 가르자마자 저는 마치 오래된 테이프를 다시 재생한 듯 그날 밤의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어요. 저는 무언가 말을 꺼내야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냥 오늘 하루만 그래도 돼요? 저는 고개를 저을 수도 있었고 그녀의 손을 밀어낼 수도 있었지만 그날도 마찬가지로 제 몸은 아주 어처구니 없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이 제 무릎 위에 살며시 얹혔고 저는 눈을 감아버린 채 무언가를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여전히 전화를 붙잡고 있었고 그녀는 제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대로 제게 몸을 기댔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단지 시간이 멈춰주길 바랐고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이 감각이 사라지기만을 바랐어요. 지금 이게 옳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녀는 제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조용히 말을 이었고 저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마주했어요. 그 눈빛은 처음과 달랐고 뭔가를 더 간절히 붙잡고 싶은 사람처럼 깊은 곳에 무언가 흔들리는 빛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당신 눈을 보면 그냥 돌아가기가 쉬워져요. 나한테는 지금 이 시간이 전부 같아서요. 그녀는 그런 말들을 하며 눈을 감았고 저는 그 순간 또다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체온이 천천히 스며들었고 숨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거실의 공기는 더욱 좁아졌고 마음은 더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더는 되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꺼낸 말은 사실 그녀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한 말 같았고 그녀는 대답 대신 제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하나하나 겹쳤어요. 그 촉감이 너무 선명해서 도망칠 수 없었고 너무 익숙해서 거부할 수 없었고 결국 저는 또 한 번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고 저는 다시 어떤 변명도 저항도 없이 그녀의 온기에 휘말려 버렸고 말 대신 짧은 숨과 손끝의 떨림만이 남았습니다. 이 밤은 분명히 반복된 밤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또다시 스스로를 지워가고 있었어요. 그녀가 내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아할 때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되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녀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조용한 표정으로 마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미소 대신 침묵을 택한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현관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문턱에 멈춘 채 말을 꺼냈고 그 한마디가 공간의 온도를 확 바꿔 놓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해요. 멀지는 않아요. 차로 30분쯤 그 정도 거리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가만히 서 있었고 저는 그 말이 가진 무게를 이해하는데 몇 초쯤 걸렸어요. 반응을 보이기엔 너무 늦었고 어떤 감정도 꺼내기엔 너무 늦어버린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왜요?
겨우 꺼낸 질문은 사실 궁금함보다는 당황함에 가까웠고, 그녀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제까지 이 근처를 맴돌면 안 되잖아요. 나도 이제는 좀 멀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의외로 담담했고, 저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에 떨궜어요. 그 순간 저는 그간 반복된 모든 만남의 흔적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안 해요. 제가 겨우 짜낸 그 말은 감정을 억누른 끝에 나온 질문이었고, 그녀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우리 둘 다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잖아요. 서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이성적이어서 더 가슴을 눌렀고, 그녀는 그 말만 남긴 채 다시 현관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저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아무런 반응도 못한 채 얼어붙은 사람처럼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고, 가슴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답답하게 쿡쿡 쑤셨으며, 손끝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워져서 마치 타인의 몸을 가진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떴지만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오기보단 속에서 골문 채 멈춰버린 듯했고,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나는 허공을 응시하며 내가 뭘 잃었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헤아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손에서 빠져나간 모래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가버렸어요. 말도 없이요. 제가 겨우 꺼낸 말은 사실 그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이 침묵을 뚫을 최소한의 몸짓처럼 입 밖으로 흘러나온 고백이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냥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날 바라보는 그 감정이 너무 선명했어.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하게 들릴지 알면서도 더는 진실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조용함 속에서 다시 울려고 애를 썼지만 어찌된 일인지 감정이 빠져나갈 통로는 막혀 있었고, 얼굴에 뜨거운 열기만 남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책감이란 말조차 지금에 와서는 너무 늦어버렸고, 후회라는 감정도 누군가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날 밤, 방 안에 누워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내를 두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아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